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칩스앤미디어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눌림 추천 중장기로 드렸고 최대 300% 수익, 오늘도 역대 신고가 경신을 해줬습니다. 현재 가파르게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큰 조정이 조금 우려는 되는 자리죠.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지는 마시고요. 다음 에코프로 머티 분봉이고요. 현재 4일 동안 강세가 나왔죠. 4일 만에 115% 상승이 나왔고 여기 갭 상승 그리고 또 갭 상승 연속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남은 물량 홀딩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3분기 영업손실 69억원 기습 발표로 시장에서는 급락 예상이 많았지만 분봉 회복세 보고 돌파 추천 이후에 요 내용으로 홀딩이 수월했다. 아직 큰 추세가 유지 중이지만 지금 4일 연속 급등 구간에서 고점 음봉 윗꼬리가 출현을 했죠. 그러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 갭 상승 이렇게 훅훅 점프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다면 추세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지금 4일째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추세 이탈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전보다 더욱더 이탈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시가, 전날의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그 전날의 종가까지 갭 하락 구간이 생깁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3% 정도 훅 빠지는 구간, 갯벌과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오늘의 저가 88,200원 그리고 전날의 시가 85,300원 요거 두 개 주요하게 1차 2차 지지 잡고 하락 시에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때 5만원 추천 그리고 66,000원 추천. 오늘 수익 인증 있었죠. 분할 매도 하셨고 1차 매도는 17%, 2차 매도는 남아있는 물량 70%의 매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뭐 들고 있는 물량이 있는 건지 오늘 전량 매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함으로써 추세 극대화 수익이 나왔다. 이때 전량 매도 했으면 한방 매도 해가지고 다 날려 먹었으면 너무나 아쉽죠. 하지만 남아있는 물량을 끝까지 추세 홀딩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절대 한방 매도하지 말고 반드시 분할 매도 하도록 합니다. 분할 매도를 해야 최대한 이렇게 보너스 추세가 나왔을 때 크게 먹을 수가 있죠. 다음 꿈비. 꿈비는 올해 초에 제가 추천을 여기 전고 돌파 나온 자리에서 드리고 또 추세 타는 구간 다시 한 번 더 역배열 끊고 추세 하단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반복 수익이 나왔던 종목, 이번에도 제 추천 드렸고요. 저출산 이슈 한동훈 정책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번에는 큰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시도 자리에서 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여기서 노랑으로 바로 가는 흐름으로 4일 만에 22% 수익이 나왔습니다. 주요하게 총 4번을 추천을 드렸고요. 이거 앞에 봤던 2번의 타점, 뒤에는 추세 이탈하니까 수익 마감하는 거고, 이때 또 박스 돌파, 역배열 돌파, 작은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는데 이때는 약수익만 주고 뒤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8월 24일에 7,700원은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큰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박스 돌파 시도 직전에 추천을 드렸고요. 이건 제로투7 일봉,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추천 드렸습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얘도 노랑으로 바로 가줬고요.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이건 월봉이고요. 월봉상으로는 역배열 끊기 전이었어요. 5,000원 후반대.
근데 지금 역배열 끊고 박스 상단 부분까지 터치를 해줬죠. 제로투7 월봉 이렇게 5,000원 후반대에서 추천을 했었고, 당시에는 역배열은 끊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살짝 끊고 올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봉도 요 역배열 끊는 자리 살짝 끊어준 자리에서 추천하고 4일 만에 20% 급등이 나왔고요. 꿈비 큰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작은 박스, 또 작은 박스, 요 작은 박스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현재 큰 박스를 살짝 또 빼꼼 뚫어준 구간입니다.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추세 박스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식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바로 가주면 땡큐. 추천하고 좀 수익이 크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지 않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차트는 역배열 돌파 초이, 박스 돌파, 구름 돌파, 재료는 저출산 이슈, 한동훈 정책. 요게 컸죠. 한동훈의 첫 번째 정책. 요게 11월 16일에 리딩이고요. 한동훈 정책주 최초, 가족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맥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제 정책주인 저출산 정책주가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추천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날의 거래량은 아직 없었지만 미리 추천을 드렸던 거고, 추천 시간은 종가 베팅 3시 20분 전후인데 이날은 수능일이었기 때문에 1시간 미뤄졌죠. 그래서 4시 20분 전후에 추천이 나간 겁니다. 꿈비외 저출산,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7. 하나 할 거면 꿈비 했으면 되고요. 3개 다 했어도 다 수익이 나왔고요. 11월 20일 이때 꿈비랑 메가MD 이것도 수익이 나왔지만 자랑은 하지 않고 더 오르면 자랑을 하도록 하겠다, 반복매매 해라 라고 했고, 다음날 바로 메가MD 25% 급등 나왔고, 꿈비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제로투7도 지금 반년선 1년선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요 안에서 박스 보시면 되겠고요. 1년선 안착하는 게 중요하죠. 이전에도 1년선 장중 돌파만 하고 안착은 못했습니다. 종가상으로 6,700원 안착을 해줘야 다음 2년선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윗꼬리 저항대 7,500원도 체크해 두시고, 다음 아가방 컴퍼니, 얘도 여기서 추천드리고 바로 수익 나왔고요. 월봉은 크게 역배열, 크게는 역배열 끊지 못한 상태, 작게는 역배열 이렇게 끊었고요. 그리고 박스가 나와주는 자리죠. W 형태로 3중 바닥이네요. 이렇게 3중 바닥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상단까지 올라와주면 4,000원 중반, 4,000원 중반 안착이 중요하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2년선을 안착을 해줬고요. 추세는 이렇게 정직하게 이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대는 여기 하나, 그리고 둘. 다음 MBT, 오늘 장중 추천 드렸고 시초에 바로 추천 첫 종목으로 드렸죠. 돌파 눌림 둘 다 수익 나왔고 최대 14%, 웹툰주고요. 전날에 제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그대로 오늘 반응이 나왔고요. 경기 침체에도 독보적인 성장, 글로벌 진출 본격화, 대부분의 광고기업들 실적 역성장한 반면에 MBT는 창립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오늘 상승 마감 크게 해줬고, 남은 물량 하락시 분할 매도 하시고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1% 정도 나왔고요. 분봉이고, 시초에 튀었죠. 이때 추격 안하고
빠지는 거 기다려가지고 6,800원쯤 눌림 매수해라. 요 구간 체결됐고, 놓쳤으면 올라갈 때 또 돌파 매수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추천 2번 드렸고 2번 다 수익. 돌파 기준으로는 8%, 눌림 기준으로는 최대 14% 수익이 나왔고, 크게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조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시간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다음날 무조건 다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MBT 9시 2분에 6,800원쯤 눌림 매수해라 단타 알람 사인 드렸고, 9시 17분에 돌파 사인 드렸습니다. 파도랑 같이 돌파 사인 드렸고, MBT는 8%, 파도는 7%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이건 일봉상으로는 큰 역배열 끊고 박스 만들어 준 다음에 어저께 박스를 살짝 뚫었고요. 어제가 딱 종가 베팅 자리였죠. 튀어줄 때 초록원 눌림 추천, 주황원 돌파 추천 드렸습니다. 다음 K옥션, 같은 차트네요. 큰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나왔던 자리에서 어제 윗꼬리를 매물 소화로 분석하고 추천을 드리고, 하루 만에 15% 상승이 나왔고요. 미술품 조각 투자 등 STO 장내시장 거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눈앞이다. 이 내용으로 어제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 마감했고, 그 윗꼬리를 매물 소화로 분석하고 추천이 나왔다. MBT 월봉 이렇게 크게 역배 살짝 끊고 올라오려고 하는 자리고요. 박스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박스 하단 구간에서 상단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중이고요. 8,200원 안착이 중요. 자,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끊고 박스 살짝 뚫은 자리에서 뿅 올라왔고, 480일선 7,45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게 중요. 7,000원, 오늘의 시가 6,500원. 주역이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박스를 유지해줘야 힘싸움 하다가 올라가겠죠. 바로 올라가주면 땡큐고, 바로 올라갈 경우는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윗꼬리 저항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는 이렇게 3개, 밑으로는 121선까지. 다음 K옥션, 월봉은 역배열로 쭉 빠지는 신규 상장주고요. 이번에 끊고 올리는 자리입니다. 구름 돌파 121선 안착을 했던 자리에서 어저께 추천, 종가에 추천 드렸고, 하루 만에 바로 급등이 나왔고요. 이 자리에서 추천하면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이렇게 이 초록의 흐름을 기본 흐름으로 삼는 건데, 제가 항상 바로 가는 건 노란색으로 그려주고 이건 초록색으로 그려주죠. 기본 흐름으로 가지 않고 보너스로 바로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다. 오늘의 시가 4,80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 이렇게 1차, 2차, 다음 121선 3차가에 지지 보시면 되고, 위에 1년선 5,05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윗꼬리 보시면 되고, 뒤에 전고점 저항대는 5,800원 정도. 그 다음 여기도 전고점 있죠. 다음 파두 갭매우기 접근으로 어제 추천드렸고요. 재료는 4분기 발주 재개 및 해명. 이러나 저러나 파두는 지금 논란과 잡음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접근을 안하는 게 좋겠고요. 분봉 어제 종가 2만원 안착했기 때문에 갭매우기 노려도 된다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6%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돌파 추천드렸고 6% 수익권 있었고요. 이거는 분봉. 자, 2만원 계속 힘싸움이 좀 있었죠.
안착 실패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2만원을 안착을 했습니다. 노랑을 어제 처음으로 안착. 장중 돌파는 의미가 없고요. 종가상으로 2만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게 어제였고 하루 만에 16%. 주황 색깔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바로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줬고, 이제 또 흔들면서 주황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 잡고 계속 주황까지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서 크게 물리고 손절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좀 시간 투자를 하면서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계속 추이를 보면서 또 달리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단은 홀딩을 하면서 손실 최소화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추세 박스 형태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STX 갭매우기 추천으로 드렸었고, 얘는 상한가로 바로 도달하고 이후에 또 2차 목표 50%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여기 갭을 메우는 경우는 초과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론 성공 못하고 크게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갔던 게 에이프로젠이 있었고요. 여기 갭이 있었고, 이렇게 점상으로 메우고 바로 추가 급등 탄력 붙어가지고 가속으로 바로 도달을 해줬죠. 갭 메우기 실패 사례 덤이동. 얘는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수익권을 주긴 했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뒤에 밀리고 크게 빠졌습니다.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 벌점도 11점이고, 제가 정리 못했으면, 수익 못 챙겼으면, 손실 전환을 당했으면 이제 보라색 가리타 할 때마다 손절을 하라고 했고요. 다음 MDS 테크. 8월에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때 반짝하고 빠졌죠. 이번에도 같은 접근으로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반짝 기대로 하루 일정주로 추천을 어제 시외에 드렸습니다. 이때가 2분기 실적 발표 때였고, 선반영 20% 후에 후반영으로 15% 반짝, 뒤에도 좀 올랐다가 빠졌고, 지금도 20% 선반영 나온 자리에서 11% 반짝이 나왔네요. 얘도 이전에 갭 메우기로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일까지 빠지는 정석 패턴이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비어있는 공간, 갭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추천드리고 단기에 크게 올라갔죠. 다음 아이크래프트. 얘도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55% 단기 수익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고요. 이때가 2분기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24% 반짝했고, 얘는 오늘 튄 게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전 패턴과 같은 내용으로 반짝한 게 아니라 카카오와 158억원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뒤늦게 장막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반짝이 아니라 공급 계약으로 반짝이 나왔다. 그리고 항상 공급 계약 체결은 반짝할 확률이 크다는 거 잘 숙지하시고요. 크게 튀었다가 빠지니까 요 공시가 나왔을 때는 무리하게 장중 고점에 따라 붙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들, 무릎자리들 잘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동섹터인 C랩 이수페타시스는 일말의 상승도 없이, 반짝이 없이 약하락 마감이 나왔습니다. 일단 얘네는 전부 다 최근에 좀 선반영이 있었고 낙폭과대 자리긴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빼고는 거의 다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심한 자리죠. 하지만 단기 상승분도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조정은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수페타시스는 많이 올라온 상태, 여전히 고점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다음 두산 로보틱스. 추천하고 100% 단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두산 로보틱스 최대 100% 단기의 수익이 나왔고요. 무릎 자리에서 역시 추천을 드렸죠.
로봇주 일정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 11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내년도 있고 이슈가 널려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와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했으면 추세 홀딩이 쉬웠고요. 한방 매도를 하지 말자. 여기서 역별 끊고 장중에 5일선 회복할 때 추천드렸고, 자,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매도할 구간이 있었는데 한방 매도 다 하는 거 아니죠. 꺾일 때 어떻게 한다? 분할 매도 한다. 이렇게 여기서든 꺾일 때 한방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찹, 여기 찹,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기 때문에 크게 꺾이지 않고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물량이 남아있었을 확률이 높고, 혹은 돌파 나왔을 때 재매수도 가능했고, 이래저래 단기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물량 여태까지 홀딩하기가 매우 쉬웠다. 지금 물량 남아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계속 지금 추세가 유지 중이죠. 홀딩하시고 혹여나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 그때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월 요때 제가 추천드렸고, 이전처럼 이렇게 꺾일 때 분할 매도 해라, 여기도 분할 매도 하라고 했죠. 특히 9월 11일에 제가 매도 사인을 본격적으로 줬는데, 이때는 확실하게 매도 사인을 준 이유가 너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8일 만에 100% 상승이 나왔거든요. 110%. 거의 수직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가파르게 올라간 자리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강력하게 매도 사인 드린 거고, 얘는 좀 달라요. 얘는 18일 동안 100% 올라가는데 18일 걸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 8일 만에 올라갔고, 두산 로보틱스는 18일이나 걸려가지고 좀 완만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얘는 음봉 윗꼬리가 아니라 양봉 윗꼬리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하락시에는 동일하게 대응을 해주면 된다. 운 좋게 미친 추세를 타면 하락시 분할 매도 시작으로 수월하게 큰 추세 수익이 가능합니다. 올라가는 어깨에서 매도하지 말고 내려가는 어깨에서 남아있는 물량은 대응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 매도하지 말고 이렇게 꺾일 때 찹찹찹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자. 레인보우를 9월 11일에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준 이유는 첫 번째, 8일간 너무나 가파르게 수직 상승이 나왔다. 두 번째, 음봉 윗꼬리 출현. 이거를 다른 종목이 다 대입해가지고 유사한 흐름이 보일 때 매도해야겠다. 집중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반드시 분할 매도를 습관화 해가지고 남은 물량 추세 타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3% 5% 이렇게 먹고 땡칠래요? 많이 먹어봤자 10%. 제가 추천하는 자리에서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차고 넘치는데 언제까지 10% 미만으로만 먹을 거냐고. 제발 좀 분할 매도하면서 추세를 극대화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퉁치기 효율이 높아지죠. 자, 추세 하나, 자, A 종목 추세 하나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50%씩 먹었어요. 남아있는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크게 한번 먹어봐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크게 먹어봐야 뒤에도 또 크게 먹을 수가 있다고요. 제발 좀 의도적으로 한 주, 두 주 이렇게 남기는 거 말고 좀 의미있게 남겨가지고 크게 이렇게 추세를 먹어보시고 계속 습관화하시고, 이렇게 해야 이제 B 종목, C 종목 이렇게 손절이 나와도, 손절이 뭐 10%, 15% 이렇게 나와도 2승 1패라도 얘네를 다 합치면 총 수익 마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다수 종목 손실분을 만회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걸 찔끔 먹고 마느냐. 다음 시공테크 8월부터 엑스포 11월 일정으로 미리 추천을 드렸고요. 자, 박스 내에서 추천 드렸죠. 이때 요거 초록 색깔 매물 소화 분석으로
5,000원쯤에서 4,000원 후반대에서 추천 8월부터 드렸고, 느리게 40% 올라왔습니다. 에스포 투표 일정주 11월 29일 한국 시간으로 이때 새벽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발표 시간까지 들고 가면 아무래도 재료 소멸 하락을 당할 확률이 크겠죠. 이게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든 안 되든 재료 소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우디 쪽에서 개최가 되면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고, 우리 쪽에서 이제 부산에서 개최를 한다고 해도 선반영 상승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분이 없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조금 올랐다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빠른 흐름, 변동이 큰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정이 멀 때 매수하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조심하고 매도를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게 좋아요. 너무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는 매수하는 게 위험하다. 일정이 가까울 때는 고수분들이, 손 빠른 분들이, 판단이 순발력이 빠르신 분들이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초보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이미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차트는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매물소화로 미리 8월부터 추천을 드렸고, 자, 일정이 가까워졌다.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료 소멸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자. 지금 꾸역꾸역 천천히 단봉으로 40% 올려놨거든요. 근데 재료 소멸 나오면 하루 이틀 만에 요 40% 다 사라집니다. 1, 2일 만에 반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초보는 일정이 먼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자. 일정주의 장점, 보유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유수를 적게, 그리고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죠. 단점은 아주 심하게 재료 소멸 급락을 당할 수가 있다. 선반영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일정이 가까워지면 미리 하락하는 걸 주의를 하자. 8월부터 미리 반복 추천했고, 이제 일정이 근접해졌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 한국 시간 29일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일봉이고, 여기 윗골이 다 매물사로 분석을 드리고 8월부터 계속 여기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천천히 우상향으로 올라가주고 있죠. 최근 여기 고점 박스 뚫고 추가적으로 가속이 조금 붙고 있고요. 다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재추천 5일 만에 50% 상승이 나왔고요. 역배열 돌파, 무릎 자리에서 재추천 나왔습니다. 섹터는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 연말 내로 로보택시 운행한다 이슈도 있고, 이번에 드론으로 미국 아마존 프라임에어 배송용 드론 레이더 수주 소식으로 연일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역배열 끊을 때 한번 추천드리고 최대 13% 수익 줬다가 뒤에는 무너졌고요. 뒤에 또 큰 역배열 끊을 때 장중 추천드리고, 같은 타점이죠. 무릎자리 역돌초에서 추천드리고 이렇게 추세 타면서 5일 만에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계속 홀딩이 가능했고, 어저께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정석 패턴으로 반짝하고 무너지고 있고요.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뒤에 크게 빠지는 거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경보제약, 6일 만에 최대 22%, 33%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무릎, 박스 돌파 자리였고, 일봉은 작년 말처럼 크게 N 반등 기대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재료는 비마약성, 이번에 펜타닐 이슈로 계속 연속해서 뉴스가 있었고, 오늘 정부가 펜타닐 처방을 제한한다 이 내용으로 장막판에 급등이 나왔고, 장막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외로 정석으로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도 잘 숙지해 두시고요. 막판에 오르면 시간외로는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월봉이 바닥권이었고, 펜타닐 이슈 지속 부각 기대로 오늘까지 홀딩 수월했고요. 11월 14일에 경보제약이랑 텔콘이랑 같이 추천드렸습니다. 텔콘은 동전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한 종목들 안 하시는 분들은 경보제약 하나 했으면 되는 거고요.
경보제약도 제가 변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이 큰 애들이 부담이면 메가MD 외 교육주를 하라고 했고요. 교육주도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죠. 종목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줄이고 싶을 경우에는 경보제약, 메가MD 두 개만 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이 큰 걸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메가MD 하나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크게 수익이 나왔고 뭘 잡았어도 수익이 나왔다. 제일 적게 오른 건 텔콘이고요. 텔콘이 8% 정도 밖에 수익이 안 나왔죠. 21일 어제도 펜타닐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 가능하다. 수익 마감이지만 이후에 눌림 매수도 가능하다. 계속 반복 매매 사인 드렸고 오늘 결국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다 5종목이 크게 수익이 나왔고 종목을 줄일 거면 위험한 거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얘네 안 하는 거고요. 위험한 거 좀 괜찮다, 변동 큰 거 난 자신 있다, 근데 텔콘처럼 동전주는 좀 아니다 이러면 경보제약 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주 중에서는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 메가MD 했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종목을 줄여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나는 경보제약처럼 변동 큰 거보다는 좀 안정적인 정책주가 낫다 그러면 메가MD 하나 했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종목을 줄여 나가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보제약 월봉 박스 돌파가 나왔던 역별 돌파 초입 무릎자리고요. 딱 요 자리랑 일치하는 자리죠. 이때도 역별 끊고 여기서 크게 올라갔고 여기도 딱 무릎자리 6일 만에 이렇게 최대 33% 수익이 나와줬고요. 일봉은 과거에 이렇게 튀었다가 M 패턴으로 고점을 높이는 패턴이 있었죠. 이 구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하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고점을 높였고요. 추천하고 2일 만에 11% 수익 나왔고 눌림 매수는 8,000원 초중반 드렸어요. 8,000원 중반 가격에서 검정 색깔 추세선 지키고 반등이 정석적으로 나와줬고요. 펜타닐 이슈가 지속이 될 것이다. 워낙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매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 변동은 크기 때문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죠. 이렇게 파동이 큰 구간이라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좀 껄끄러우니까 그런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메가MD를 하라고 했고요. 메가MD도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5일 만에 25%, 40% 수익이 나왔죠. 얘도 뭐 변동이 큰 구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박스였어요. 명확하게 박스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경보제약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쉬운 종목이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릎자리에서 무릎 같은 무릎자리였죠. 여기서 뿅 하고 40% 올라갔고요. 요 팬클럽은 뭐냐면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월 5,900원 결제자분들 메가MD 추천해 드렸고요. 경보제약 일봉 이때처럼 M 패턴으로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이때부터 추천을 드렸고 종가에도 추천을 드렸고요. 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좀 있었지만 결국 유사하게 여기랑 유사하게 고점을 높였죠. 뒤에는 좀 빠지는 거 이전처럼 이렇게 또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빠지는 걸 조심을 하자. 시간으로 마이너스 5% 나왔고 500원 단위로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해주시고 지키면 홀딩으로 추세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고점에서 밀릴 때마다 마이너스 20% 정도 나왔죠. 이번에도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최악으로는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거 여기까지도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텔콘은 요때 추천드렸고 8% 정도 수익 주다가 밀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평을 봐야 되겠죠. 11선 장중 이탈했다가 회복을 했고 또 시간으로 밀려가지고
이탈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탈 조심을 하면 됩니다. 1차 11선, 그리고 오늘 시가 1100원, 그 다음에 밑에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15일선, 21선, 이렇게 4개 기준 잡고 이탈마다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단기에 많이 오른 동전주기 때문에 빠질 때 반토막 나와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입니다. 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반토막 나면 21선 정도까지 빠르게 빠지죠. 동전주, 그리고 오래 보유가 위험한 종목이에요. 텔콘, 비보존 제약, 한일진공, 이런 애들 다 삐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만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왔던 구간이 있고, 빠르게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11월 22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하반기 신규 상장주, 탄소 배출, 한동훈 정책주, 제약 의료기기, 엑소점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 초전도체, ARP 논문 사전 승인 관련 내용이 확산된 영향으로 덕성우, 덕성서남, 일부 상한가 나왔고,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모비스. 하반기 신규 상장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드론 관련주인데 이번에 드론 쪽으로 미국 아마존 프라임 에어 배송용 드론 레이더 수주 소식. 전일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고 정석 반짝이 크게 나왔습니다. 우듬지팜 4일 정도 연속 상승이 나왔죠. 얘도 오늘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AI 스마트팜 전세계 식량난 해결을 하고 탄소 배출권까지. 사우디에서 450조 원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겨냥. 얘도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요. 다음 탄소 배출 관련주, 미국 SEC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규칙을 다시 손을 본다. 이에 에코아이, KC그린홀딩스가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왔고요. 한솔홈데코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죠. 정석 반짝 나왔고, 우듬지팜, KC고트렐, 그린케미칼, 태경 BK.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 에코볼트 동전주였고, 동전주 구간이었고, 5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어제 20% 이상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반짝할 거라고 했죠.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12% 마감했네요. 크게 반짝했고, 다음 우수 AMS 매출 1조 목표로 크게 흔들면서 올라갔다가 윗골이 마감했고요. 다음 웹툰 관련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네이버 웹툰 내년에 미국 상장도 앞두고 있고, 수익선 개선 총력, MBT 개별 리포트 좋게 나온 것도 있었고요. 다음 제약 의료기기 개별 강세, 큐로셀 카티 생산 필수,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는 어제 뉴스 있었고, 오늘 크게 상승 마감. 다음 MG캠 생명과학, 대량 투약하면 만병통치약, 이걸로 크게 윗골이 달렸고, 대원제약, 글라세움 비만 치료제 이슈, 경보제약, 펜타닐 이슈, 마약 이슈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안국약품, 안구건조증 치료제, 랩지노믹스, 얘도 마약 쪽으로 좀 엮여있고 재건 추천하고 30% 상승이 나왔죠. 치매 치료 효과를 입증받았다. LB인베스트먼트가 이쪽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카이노스메드가 크게 윗골이 달렸습니다. 둘 다 크게 올랐다가 윗골이 마감. BL 우정바이오도 관련이 있고요. 다음 한동훈 정책주들, 인맥주도 있고, DTNCR로 개파락 주의 구간이었는데 위로 한 번 더 튀어줬고요. 체시스도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제로투세븐, 서메이지, 토비스, 극동유화.
한동훈 정책주 중에 교육 관련주는 이민 정책이랑 연관이 있고요. 유비온, 비상교육,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주들도 같이 엮여있죠. 교육주가 일자리 관련주랑 엮여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CU박스, 유니언 커뮤니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푸른기술,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는 개별 내용도 있었고, 삼성전자, 삼성페이의 생태계를 확장한다. 전자여권 발급. 다음 저출생 관련주,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다음 스토킹 방지. 이전에 반응이 있었는데 쉬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줬고요. 엔텔스 반짝, 전자발찌. 다음 로봇 관련주, 추천주였던 두산 로보틱스가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로봇주들 SPG, SBB테크, 푸른기술도 조금씩 커플링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1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한솔 홈데코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7%,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그래도 61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음 NX 동전주고 고가 24%, 종가 5%, 정석 반짝, 자산 재평가 실시. 다음 유비온 교육주 고가 23%, 종가 3%, 정석 반짝. 에코볼트 동전주 20% 이상 올랐다가 빠질 거라고 했죠. 시간에 8%였고 고가 장중상한가 찍었다가 13% 마감, 정석 반짝. 5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증 결정. 다음 DTNCRO 해파락 주의 구간이었는데 위로 한 번 더 튀었습니다. 고가 24%, 종가 5%, 정석 반짝이고 앞으로 계속 해파락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다음 MDS테크 엔비디아 관련주,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전처럼 똑같이 반짝,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1%. 이때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반짝했죠. 오늘도 반짝 동일한 패턴이 나왔고요. 아이크래프트도 같은 이유로 반짝이 나온 게 아니라, 같은 이유가 아닙니다. 얘는 그 이유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개별 호재, 공급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어쨌든 반짝. 다음 에코아이가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 관련주, 한솔 홈데코는 정석 반짝, 에코아이는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다음 C랩 엔비디아 관련주, 얘는 상승 없이 하락 나왔고요. 다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고가 22%, 종가 3%, 정석 반짝. 웹스도 정석 반짝. 우듬지팜도 정석 반짝. 휴리메이텍 찔끔, 제시안 시스템 반짝, 대유플러스 찔끔, LS 찔끔, IB김영 찔끔. 자, 오늘은 에코아이 한 개가 상한가 마감 낮은 확률로 나와줬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이렇게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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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나왔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니까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11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풍력이랑 철도 관련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풍력 관련주, 영국 기업들 한국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1.5조 원을 투자한다. 유닛은 CS 베어링, 동국 CNS 상한가, 나머지는 4% 2%대. 유닛은부터 월봉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던 구간이 있고요.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리 빠지던 중에 반등이 나와줍니다. 역배열로 쭉쭉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약간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추세 박스 보여주다가 상단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밀리고 나오던가 바로 가는 자리였는데 바로 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1,400원까지 요정도까지 올라와줬고 121선 가격이 1470 정도 합니다. 121선 종가 상한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 1년선, 또한 여기가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고 이 자리가 현재 시간의 상승 가격이랑 일치하는 가격, 121선 근사치와도 일치하네요. 일단 121선 안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년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S 베어링, 얘도 상한가고 월봉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고요. 역배열로 빠지는 중. 최근에 121선 지지 받는가 싶더니 이탈을 해버렸고요. 뒤에는 또 2년선까지 이탈하면서 밑에서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장기 이평이 수렴되어 있는 박스 상단 부분 11,0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으로 딱 요 가격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조금 작게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11,000원 안착 중요. 실패하면 다시 또 여기까지 박스 하단까지 내려옵니다. 최근의 저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탈하면 또 크게 하방이 이렇게 열리고요. 다음 동국 CNS, 얘도 상한가 부근까지 갔고 여기 저가 이탈하면서 계속 역배열로 빠지는 흐름,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 이후에 올라오면 여기를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하죠. 4,000 중반대. 일봉은 최근에 장기 이평 반년선 부근에서 많이 걸렸고요. 지금도 반년선 구간 안착 여부가 중요한 자리, 3,4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시간으로는 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위로는 또 1년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지지였던 자리랑 1년선이랑 좀 일치하는 근사치 가격이고요. 전고점은 여기 3,600원 정도.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뚫은 자리, 구름 뚫어준 자리에서 시간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CS 윈드, 풍력주 4%. 이렇게 크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밑꼬리 가격까지 내렸다가 가까스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끊어줘야 되죠. 살짝 끊으려고 해주고 있고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44,000원 부근 이탈하면 더 크게 빠지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던 자리도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 장기 이평 다 이탈하고 뒤에 쭉 밀렸네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44,5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해가지고 기회비용 살리시고 시간으로는 5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도 위에 장기 이평이 좀 모여있는 편이고 장기 이평 주요하게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 60일선 저항대랑 현재 요 전고점 저항대랑 겹치는 자리 54,000원 정도 위치해 있고요. 박스 대응하면 되는 자리다. 이제 뚫고 올리면 박스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요렇게 크게는 요렇게 작게는 요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다시 내려오면은 또 4만원 중후반까지 밀리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다음 철도 관련주, 철도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현지 철도 재건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는 소식. 대하TI 상한가, 나머지는 3%에서 7%대까지. 대하TI 이때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여기서 박스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미래에 올라오면 또 요 5,000원 구간 체크해 두시고, 지금은 요 박스 상단이 3,900원 정도, 작은 박스는 요렇게 3,600원 박스, 일봉 요 작은 박스, 그리고 큰 박스 상단, 이런 식으로 W 반등으로 박스 돌파하고 시간의 상한가 3,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2년선 저항대에 딱 걸쳤죠. 종가상 3,85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4,000원, 다음 전고점 4,200원, 윗꼬리는 4,380원. 이렇게 전고점과 윗꼬리 기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안착하느냐 마느냐. 일단 요 박스를 뚫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 업그레이드는 되겠고, 또 여기를 계속 지켜줘야지 2층에서 놀 수가 있죠. 다시 1층으로 안 내려오려면 여기 지지가 중요한 거고. 다음 대호 AL 7% 철도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동전주까지 갔다가 왔고요. 최근에 심하게 급락, 하락 이유는 영풍재지 주가 조작 혐의, 대표가 구속이 됐었고요. 20일에 구속이 됐다고 하고, 여기 위에서 박스 만들어 주다가 주가 조작 연루돼서 크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천천히 추세 박스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400원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요. 일단 요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길게 보유하는 것보다는 단기 대응으로 해야 되겠고, 일단 갭이 여기 있으니까 갭 매우기 구간,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게 올라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이평,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앞으로 저항으로 바뀌고, 이 자리가 2년선이 조금씩 내려올 거니까 2년선이랑 일치하는 가격이 될 거고요. 다음 푸른기술, 얘는 철도 관련주 그리고 한동훈 이민정책 관련주 재료가 두 개네요. 월봉 급등했다가 쭉 빠지고 이렇게 크게 하나 박스, 그 다음에 또 약간 반지하로 내려와 가지고 또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이렇게. 일봉이 최근에 크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큰 박스, 요래 큰 박스가 나와주고 있다. 요때 추천드렸다가 조금 밀리고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이 나왔네요. 포지션에 따라서는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파동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 밑에서 박스, 오늘 한동훈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 것 같죠.
시초에 튀었다가 빠졌고 시간으로 9,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2년선 9,1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여기 안착하면 또 여기까지 힘이 좀 크게 열리는 구간이 있긴 하고 중간 저항대로 만원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 하나, 지지 둘. 다음 PCL 상한가 보령바이오파마 인수 추진 이슈, 인수 기대감. 월봉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제자리 차트, 정석 차트고요. 뒤에는 박스가 낮아진 형태로 여기 1층 그 다음 반지하로 내려갔고 다시 1층으로 올라오려면 3,000원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살짝 안착한 구간. 일봉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패턴 나왔고 지금 살짝 추세를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오던 중에 시간의 상한가 나왔습니다. 3,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1년선이랑 구름상단이랑 겹치는 자리가 3,400원 정도 하죠. 여기 종가상 안착을 반드시 해줘야 이렇게 전고점을 향해 갈 수가 있고 실패하면 이렇게 큰 박스가 당분간 나올 것 같네요. 다음 윗꼬리 2년선. 다음 큐로홀딩스 상한가 6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요건 호재인데 일반적으로 크게 반짝한다고 했죠. 어제 에코볼트가 같은 내용으로 금액은 10억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내용으로 크게 튀었다가 장중 상한가까지 빠졌다가 12%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볼트부터 좀 볼게요. 이렇게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12% 마감. 제가 20% 이상 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찹찹찹 하라고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시초에 쭉 올라갔다가 뒤에 무너졌고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뒤에 무너질 때 찹찹찹 하는 식으로 챙겼으면 되는 거고요. 큐로홀딩스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큐로홀딩스 얘도 동전 주고 얘도 20% 이상 올라갈 확률이 크죠. 이때는 점상까지 갭 상승해가지고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때도 밀렸고 자, 이 정도까지 또 481선 정도까지 요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요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나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 같은 패턴 대응하면 됩니다. 다음 캡스톤 파트너스 8.6% 신규 상장주고 당근 직방을 발굴한 투자의 달인, 투자를 잘하는 회사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또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인게니움 투자 유치에 참여를 했다는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상장 시가, 상장의 저가 6,500원까지 거의 빠진 상태에서 시간에 반등이 나와줍니다. 크게 튀었다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7,2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분봉의 전고점 7,400원 그 다음에 7,800원 정도 다음 또 여기 다음 또 여기 전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4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이 7,400, 7,800, 8,200, 8,800 요정도 단기 저항 4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동훈아나텍 4.6% 침으로 식후의 혈당을 잴 것이다. 깜짝 실적
올해 3분기 4분기에 분기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19일에 뉴스 있었고요. 기존에 무릎 자리에서 만원 돌파할 때 매수 가능하다. 당연히 역별 돌파 초입 무릎 자리니까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가속 붙어가지고 450% 쭉 올라갔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쭉 크게 올라갔다가 추세 이탈하고 정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장기 입형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역별 끊고 121선 회복하고 살짝 추세를 돌리는 중. 시간으로 2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전고점이 24,000원이며 전고점 24,000원 1차 저항대 보시고, 이 자리가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랑 또 일치하는 맥점이고, 다음에 전고점 3만원 정도 중간값으로 여기 27,000원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추세 살짝 돌리고 이렇게 정배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가짜 반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차트들은 재수 없으면 급등 전에 가격까지 빠져버리죠. 급등 시작했던 자리가 요 만원 미치기 때문에 좀 더 밀리는 것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해야 된다. 다만 지금은 요 추세를 지키고 이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 이탈 전까지는 편하게 매매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뷰노 4% 기존 추천 주고 호실적 강세 지속. 자, 박스 돌파 추천, 뒤에는 낙폭과대 추천 드렸고요. 루니까 마찬가지로 작년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요 박스 돌파 자리 추천, 지금도 박스 돌파 살짝 나온 자리에서 시간에 4% 상승이 더 나와줬습니다. 이때는 낙폭과대 추천, 낙폭과대 추천 드렸고요. 현재 저항대가 구름 상단 자리 47,000원, 요쯤 1차 저항대 보시면 되고, 다음 전고점 65,000원, 중간값으로 55,000원. 크게는 이렇게 3개 저항대 보시고, 최근에 박스 하단 지지, 그리고 박스 상단 지지, 지지는 이렇게 2개, 중간 지지로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현재 2층에서 3층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맞고 떨어지는 흐름, 단기 흐름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루닛 또 볼까요? 루닛은 여기서 추천 한번, 그리고 또 여기서 추천 드렸죠. 권리락 강세에 나왔고 뒤에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일단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중일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는 좀 빠질 확률이 높은데, 현재 단기 추세 박스는 지켜주고 있고, 단기 입형 기준으로 60일선을 지켜주고 있네요. 60일선이 오늘의 시가 정도 하고요. 88,500원. 그 다음 밑에 21선 85,000원. 85,000원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좀 박스 하단과 일치하는 자리니까 매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박스 매매 자리고, 혹여나 21선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지는 흐름은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 또 여기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좋은 눌림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큰 박스로 보면서 W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뒤에 또 반등을 이렇게 노려볼 수 있겠죠.
현재의 자리가 이 자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면 눌림 매수하고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다. 근데 최근의 저가 63,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심하게 크게 빠지면서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밀리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헤드앤숄더로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고점에서 쌍봉만큼 무서운 게, 이렇게 쌍봉 이탈만큼 무서운 게 헤드앤숄더 이탈이죠. 이탈하면 크게 빠집니다. 유닛을 제가 작년 10월부터 추천을 드렸고 현재 1000% 넘게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하는 흐름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